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근무하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대학 입학 정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까지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먼저 대학 입시의 기본 이해와 그리고 수시, 정시, 그리고 2021 학년도 대입 준비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요강이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각 대학교 입학처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보면 원래는 5월 4일까지인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2주 아마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까지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집 요강 확정안을 알 수 있고요. 혹시나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을 학부모로 두신 분이 있다면 2022 계획은 4월 말까지 시행 계획이 올라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초중반까지 원하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셔서 반드시 해당 자료가 올라왔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이라는 건 뭐냐면 9월 달 모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원래는 12월 모집인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1월 모집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도 있는데요. 추가 모집은 지금은 아실 필요 없는데 수시, 정시 다 끝나고 나서 각 대학교에서 정원이 미달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최종 발표를 해도. 그래서 그 대학교 및 그 학과에서만 그 미달된 정원만큼만 추가 모집을 하는 거로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접수입니다. 수시 접수는 9월 23일부터 시작해서 9월 28일까지 각 대학교별로 3일 이상씩 수시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원서 접수는 언제냐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능을 봐야 될 텐데요. 수능이 언제로 연기되냐면 원래 11월이었는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2월 3일로 연기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수능 성적 통지가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시 아까 9월 달에 접수했던 수시가 최초 학교 발표가 모든 대학이 이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때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발표한 대학도 있을 거고요. 가장 마지막 발표한 대학은 12월 27일까지 수시 최초 합격 발표를 마감해야 됩니다. 먼저 수시라는 건 뭐냐면 6장을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6장 지원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산업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있고요.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국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그래서 경찰대학, 그리고 이건 자연계열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인데요. 어디냐면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쪽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수시 6장 예외 대학입니다. 그러면 총 몇 장을 쓸 수 있냐?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시에서 일반 대학에서 6장 그리고 뭐 각종 스트들을 합치면 총 10장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전통문화대까지 쓴다면 뭐 11장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학은요. 요 대학은 일반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 6회 지원 제한의 예외인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은 뭐냐면 정시 합격 최종 합격자 발표했음에도 그 합격 학생들이 미등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혼 수만큼 각 대학이 추가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 사실이 없거나 그리고 추가 모집 기간에 정시에 합격했지만 정시 등록을 포기하면 그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자는요, 정시에 등록을 해도 전문대학에 합격했는데 정시에 합격했는데 등록을 해도 그 등록 포기를 안 해도 추가 모집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학생부 위주에는 두 종류가 있고요. 그게 학생부 교과, 즉 내신입니다. 학생부 종합, 즉 내신 플러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소서 등 서류를 보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이 실기 위주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냐면 예체능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특기자도 이 실기 위주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요, 수능 위주고요. 그리고 실기 위주가 있습니다. 2021 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그리고 고려대를 보시면 수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다 60%대인데 서울대와 고려대만 서울대는 77%, 고려대는 81%로 수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2022가 되면요. 정시 비율을 30% 이상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시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요. 서울 주요 15개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올해 입시에서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 22,700명에서 22,761명으로 올해 학생부 종합 모집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역시 마찬가지 늘어나 있고요.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논술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도 마찬가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이 특기자 전형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실기 전형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교과 전형으로 주요 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뽑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종합에서 주로 주요 대학은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기자들도 마찬가지로요. 특기자 전형들이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에서 종합 인원이고요. 그리고 논술 인원, 실기 인원이 있는데 그리고 교과 인원을 보시면 최저가 있는 교과가 있고요. 최저가 없는 교과가 있는데 최저가 없는 거로 유명한 게 한양대입니다. 중앙대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최저가 있는 교과도 있고 최저가 없는 교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되는 거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수시, 정시 주요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기 전형은 빠졌는데요. 실기 전형은 특히 정시에서도 실기 전형이 있고 수시에서도 실기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특히나 실기 전형은 따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경우 교과 전형을 뽑는 인원이 지금 아까도 봤지만 상당히 다른 대학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합격 내신 분포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라면 그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지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충원율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교과 전형으로 한 사람이 하나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3개, 4개 이상 합격을 해서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요. 그 충원 합격자가 많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렇게 딱 숫자로 정량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합격 예측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대학별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한다든지 또 어떤 대학은 국영수사과 아니면 국영수과 아니면 국영수사 이렇게 반영한다든지 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입니다. 고려대를 보시면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60%의 서류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어디냐면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교과 60%의 서류가 40%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 면접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앙대가 작년부터 면접을 모든 전형에서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서류 보는 데는 주요 대학 중에는 고려대와 중앙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가 있는데요. 뭐냐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면접 전형이 교과도 반영하고 서류도 반영하고 면접도 반영하거든요. 근데 왜 연세대는 교과 전형으로 아니라고 하냐면 그 교과 비율이 6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과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학보다 낮기 때문에 서류 비중이 높아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화여대가 특이하게 고교 추천이라고 교과 전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화여대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교과 전형에 최저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저가 없는 게 대다수인데 이화여대는 특이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은 당연히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번과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올릴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 6개 대학 공동으로 연구한 어떤 서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같이 읽어드리는 어떤 코너를 마련하여 동영상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내신 성적이 어떻게 보고 있고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보고 있고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인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그는 어떤 시간을 마련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네, 면접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추천서가 많이 없어질 건데요. 내년은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올해부터 아마 추천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몇몇 대학에서는 추천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천서가 폐지됐는지를 모집 요강이 확정되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가 있냐면 지역균형과 일반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은 학교당 추천 제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형도 작년까지는 일반 학생들이 다 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학교당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졸업생의 몇 프로, 재학생의 몇 프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도 마찬가지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교과 전형이어서 그렇고요. 고려대 학교장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제한 인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뀐 게 학업우 수형, 계열 적합형으로 이렇게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려대 학생부 종합은 전부 최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서울대에서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가 달라졌는데요. 3개 2등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탐구 영역에서 2개 합 4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2등급 최소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탐구에서 즉 올해부터는 1등급과 3등급을 이렇게 받아도 2개 합 4가 되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고요.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빈치형, 탐구형, 그리고 경희대도 마찬가지 네오르네상스 고교연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고교연계도 마찬가지로요. 교과 전형을 일부 반영하고요. 그리고 서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왜 아까 학생부 교과가 아니었냐면은 그 교과 전형 반영 그 비율이 60%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 반영 비율이 높아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대고요. 시립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화여대 아까 고교 추천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었는데 미래인재 전형에서 최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대고요. 종합 일반 학생 최저가 없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 기준에서 6개 대학 공동 연구인데요. 그 6개 대학이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고 드렸던 그 요런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종합 전형의 용어에 대해서 같이 읽어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어떤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올리면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평가인데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올해까지만 이렇게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 바뀐 문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면접인데요.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면접을 안 보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지는 면접을 보는 대학에 한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활용 면접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뭐냐면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학생이 수행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대학 면접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활용은 뭐냐면 학생이 낸 서류와는 상관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해서 제시문을 주고 푸는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는 건데요. 제시문 활용 면접이 주로 뭐 어디가 있냐면 서울대가 있고요. 서울대는 문제풀이 위주이고요. 그리고 뭐 경희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제시문 활용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은 서류 기반 면접도 하고 제시문 활용 면접도 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시문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 보시면 수도권 대학에서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 전형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올해도 경쟁률이 또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논술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어느 정도는 고정적인데요. 그래서 경쟁률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만 6장 다 쓴다면 이거는 너무 위험한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합격 예측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수시 전형 중에 논술 전형만큼은 그 대학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예, 합격 예측이 약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세대 논술을 합격하면 나머지 대학도 다 논술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하지만 밑에 대학은 떨어지면서 연세대는 합격할 수 있고요.
연세대는 합격했지만 밑에 대학은 떨어질 수 있고 연세대는 떨어졌지만 밑에 대학은 합격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합격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6번을 보시면요. 대학별 기출문제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교 입학처에 선행학습 역량평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면접 기출이라든지 논술 전형 기출 문항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아, 여기 대학 논술 문제가 나하고 맞다, 안 맞다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논술 비율이고요. 홍익대, 서강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렇게 있고요. 네, 논술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부 비율이 있는데 학생부는 내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밑에 표에서 보게 아시겠지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반영 점수가 0.5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물론 여기서 논술 점수가 동점인 상황에서는 이게 작용하기 당연히 크게 작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논술 점수가 더 당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예요. 작년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경쟁률, 충원율, 학생부 종합 경쟁률, 충원율, 그리고 논술 경쟁률, 충원율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논술이 가장 높습니다. 요 충원율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충원율이 이렇게 높고요.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꼭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보통은 이런데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에서 충원율이 학생부 교과보다 더 높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과 전형에서 충원율이 어느 정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정시입니다. 정시에도 마찬가지로 수능 100% 전형이 가장 많고요. 하지만 한양대 나군에서 수능 90% 학생부 교과 10%인데 이것도 아까 논술과 마찬가지로 교과 반영 점수가 극히 이제 작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가 동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신 점수의 당락 여부가 좌우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3 인원 추인데요. 작년부터 문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2년 전보다 6만 명이 줄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작년과 대비 6만 명이 줄어들었지만 재수생이 작년에 13만 명이었어요. 그 작년에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재수생이 6만 몇천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수능 응시생에서는 뭐냐면 수능 접수한 거 봤더니 재수생이 13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학생이 수능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국연합이나 모의 수능 평가의 성적에 너무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재수생 얘기해서 올해 특히나 서울 주요 대학들이 1학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부분 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뭘 말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반수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재수생이 올해 최대치로 이제 반수생이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주요 대학 모집 인원이 이렇고요. 네, 주요 대학 모집 인원에서 의치한 모집 인원을 합하면 약 2.5%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수능에서는요, 출제 영역 부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국어와 수학에서 달라졌는데 그 중에 의미 있게 달라진 게 이제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입니다. 수학 가형에서는 작년 대비 기하 벡터 내용이 제외됐고요.
수학 나형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수학 가형에서는 수학 공부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수학 나형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학습량이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수능 등급별 점수대입니다. 원래 평가원에서는 제공하는 게 100분위 등급 표준 점수 이렇게만 제공하고 있고요. 원점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원점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 전 국어가 엄청 어려워서 80점대 1등급 컷이 되었는데 그 작년에 그 역할을 한 게 수학 나형이었습니다. 수학 나형 1등급 컷이 84점이고요. 그러면 어려웠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점자 표준 점수는 수학 나형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2년 전 대비 작년 수능에서가 뭐냐면 1등급 비율이 올랐습니다. 1등급 2년 전에는 약 제 기억으로는 5점 몇 프로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은 7.4%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뭘 뜻하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몇 개 등급합을 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저를 맞춘 학생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탐구 응시생과 표준점수 만점이고요. 사회탐구에서는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게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예, 과학탐구에서는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을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탐구 과목별 응시 현황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2외국어 한문이고요. 올해까지만 상대평가고요.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봐 보세요. 다른 거는 1000명 단위인데 아랍어는 47,000명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아랍어를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그 어떤 학생도 다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찍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점수가 한 30점 후반도 될 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많이들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신청해서 그만큼 1등급 인원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어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2외국 한문은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외국 한문은 왜 보냐면 오른쪽 대학들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2외국어 한문을 그 사탐에서 한 과목 대체 가능하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대학 중 대표적인 게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성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주로 보면 자연 계열이 아니라요. 인문 계열 수능 응시생 중에 이렇게 제2외국어를 탐구 과목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네, 보시면 자, 대입 준비에서 내신 관리가 있습니다. 내신 관리. 잠시만요. 네. 내신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가 내신 반영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학마다 이렇게 반영 비율이 이렇게 학년별 100% 아니면 고려대처럼 학년별 가중치를 둬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 과목도 다르네요. 고려대는 모든 교과, 나머지는 뭐 문과는 문과 계열은 국영수사, 이과 계열은 국영수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작년이 아니라 2년 전 결과입니다. 원래 작년 결과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대학에서 아직 작년 결과는 아직 안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모집 요강 확정되고 나서 아마 5월 중하순이나 6월쯤에 작년 결과가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되면 그 결과 갖고 다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2년 전 결과입니다.
네, 중앙대학교 2년 전 결과입니다. 네, 제주대학교 일반학생원 교과고요. 인문자연 2년 전 결과입니다. 주로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제주대학교 내신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많은 학교 분포가 보통 3점 중반에서 4점 중반까지가 가장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보다 더 높은 내신대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주로 뭐 수의회라든지 아니면 초등교육과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수학교육과 이렇게 보통 사범대 내지는 수의회 이제 초등교육과 이런 쪽에서 좀 높은 내신을 가진 학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인재 전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교과 전형인데요. 제주대는 교과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아까 보였던 일반 학생 원과 지금은 지역 인재인데 지역 인재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입학,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반영인데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서 이 페이지는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지원자 A와 지원자 B가 있는데 누가 더 좋을까?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먼저 평균 등급을 보시면 하나에는 2.64, 하나에는 2.2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교과 전형이었으면 당연히 지원자 B가 좋을 텐데 기계공학과에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했다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원자 B는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과학 이수 단위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지원자 A는 물리 2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물리 1, 물리 2까지 들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수만 봤을 때는 기계공학과에 적합한 학생은 지원자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A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는 다른 영역까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뭐 과목별 세분의 특기사항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합격 여부는 지원자 A가 합격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교육과정만 봤을 때는 지원자 A가 더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신은 낮지만요. 이거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종합 입시 결과인데 경희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빨간색 X 표시는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 그 위에 검정색 동그라미는 지원했는데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시면 2.7인데요. 이 2.7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예, 거의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 평균만 봐서는 내가 안전이다, 불안전이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아까 볼까요? 4.4인데 예, 여기 2등급 초반도 있고요. 근데 뭐 5, 6등급도 있네요. 근데 4.4 정도 봤더니 합격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만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요. 예, 자연계열은 더 심하죠. 특히 물리학과 볼까요? 물리학과 보시면 평균이 3.6인데 3.6에서 합격생이 없어요. 사실은. 다 1점 후반 그리고 5등급대. 그래서 평균 냈더니 3.6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 종합에서 만약에 대학교에서 합격자 평균 등급을 제공한다면 그 평균 등급만 뭐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수학과는 더 심하네요. 1등급 후반에 다 몰려 있는데 하지만 6등급 후반도 있어서 예, 평균 냈더니 3.7등급인데 사실상 3.7에서는 합격생이 없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주과학과 볼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점 전후로 몰려 있고 예, 5등급 이상도 있어서 평균 냈더니 3.3이 나온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건국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국대는 평균이고요.
그리고 최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오른쪽 최저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낮은 내신 때도 합격하냐면 주로 자사고 내지는 특목고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응시생 그 학생 수가 다릅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들 대부분은 300명, 400명인데 거기 학생들 특목고나 자사고는 어떤 과목은 뭐 20 몇 명, 한 30 몇 명, 심지어는 10 몇 명짜리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등급으로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당연히 같은 등급으로 똑같이 봐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 교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힌 활동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 내신이 이렇게 평균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주대는 최종 합격자 평균이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2가 학생부 종합이었습니다. 네. 내신 관리인데요. 내신은 일단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이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과 교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3학년 1학기 내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학생부 종합이나 내신 교과 전형은 당연히 그 불리하기 때문에 꼭 마지막 학기 내신을 꼭 신경 써서 이제 그 꼭 임하시기 바라고요. 높은 등을 받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학생부 종합에서는 마지막 학기 내신이 상승되면 그 기존 대비 내신이 상승했다면 그 학생의 잠재력까지 이 학생은 잠재력이 있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 내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준비해서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가 이렇게 전국연합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 3월 전국연합, 4월 전국연합인데 3월 전국연합 서울교육청에서 보는 건데요. 이거는 4월 달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4월 전국연합은 경기도교육청 건데 5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6월 달, 9월 달 그 모의수능 평가는 이제 나중에 일정이 아마 학교에서 아마 공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만 모아놨는데요. 네, 주요 대학만입니다.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교과 전형에 순차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대학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특히 중앙대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전형을 보시면 최저가 없는 전형에 대비 내신대가 살짝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가 걸려 있으면 합격자 내신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각 대학별 최저력 기준이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대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고려대 일반 전형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고려대는 학생부 종합에서 전부 최저가 있었거든요.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학생부 종합인데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과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으로요. 그래서 2년 전 거를 학생부 종합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학교 추천 2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되는데 가장 주요 대학 중에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라고 가장 먼저 올라온 대학, 지금 현재 올라온 대학이 고려대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여기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님들께서는 그 포털 창에서 고려대학교 입학처를 치시고 들어오면 고려대학교 입학처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나와 있을 거예요. 2021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그래서 보시면 네, 올해 대비 달라진 점, 인재사항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요강이 뭐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세세한 모집 요강은 다시 또 올릴 겁니다. 이거는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반드시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을 쓰려는 학생들은 꼭 이 PDF 파일을 반드시 한 번은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리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2년 전에 일반 전형 학교 추천 2 이제 2018입니다. 2018학년도 결과를 갖고 해보면 학교 추천 2하고 일반 전형 모두 최저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학교 추천 2에서 최저가 더 낮았고요. 일반 전형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도 당연히 일반 전형에서 더 낮습니다. 그러면 내신 합격자 내신 평균도 일반 전형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내신이 조금 낮은 편인데 모의고사가 잘 나와. 그래서 학생부 종합 준비도 어느 정도 돼 있어. 라고 한 학생은 어떻게 쓰냐면 학생부 종합 중에 최저가 있는 종합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올해 거고요. 쭉 보시면 됐습니다. 그다음 논술입니다. 논술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집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고요. 최저학력 기준도 걸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정시 합격 분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기 나온 주요 대들은요 표준 점수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알기 쉽게 그냥 백분위로 나타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건 고려대학교고요. 한양대입니다. 경희대고요. 건국대고요. 제주대입니다. 이 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아실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아실 건데 뭐냐면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수능은 더 잘 본다. 이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평균 점수 각 영역별 이렇게 그리고 재학생 평균 점수 봤더니 이렇게 차이 나고 있다. 이거는 보도자료 중에 캡처한 겁니다. 아마 이거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졸업생은 당연히 수능을 한 번 더 보려고 더 열심히 준비한 거고 재학생들은 재학생 중에서는 이제 수능을 이렇게 가볍게 준비하거나 그런 학생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에서는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반수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모의고사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게 모의고사 성적으로 어떻게 보통 상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얘는 정시로 만약에 이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다면 여기 대학은 갈 수 있어. 그러면 수시로 여기 대학 위를 쓸 건지 아니면 여기 대학까지만 쓸 건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평소 모의고사 성적도 입시 상담할 때 중요한 잣대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요. 모의고사도 열심히 충실히 보셔야 됩니다. 네. 봉사활동이고요. 이거는 올해는 아마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올해 1학기는 어느 센터나 어떤 지원 그 시설을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거의 아무래도 금지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아마 학교에서만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충실히 참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활동이고요. 독서활동도 교과 연계된 독서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 저자와 책 제목만 적혀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책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적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입시 전형 안내가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안내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화수목금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은 반드시 상담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 전화로 예약하셔도 되고 여기 밑에 전화번호 보이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예약하셔도 되는데 잠시만요. 홈페이지 예약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창에서 제주 진로 진학 지원 센터를 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나온 거 클릭하시면 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담 신청은 요 방문 상담에서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거 보고 연락드려서 원하는 날짜 이제 예약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전화번호 잠시만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710-0278, 0287, 0288, 0298, 0299 여기로 전화 주셔서 이제 예약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만약에 뭐 저희 출장 중에 안 받게 된다면 아까 홈페이지에 들르셔서 방문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치는 신제주 로타리에 있는 도교육청이고요. 1층 오른쪽 맨 끝에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진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